혈당약 평생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관리로 약 없이도 정상 혈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화면 통계 그래픽. 현재 65세 이상 3명 중 1명이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형 당뇨의 특징입니다. 마른 체형에서도 잘 생긴다는 거죠. 췌장 기능이 서양인보다 약한 편이라 체중이 정상이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무리하게 굶거나 살을 빼는 것보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챙기고 근육을 키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핵심 식품 6가지와 즉시 실천 가능한 생활습관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본론 1. 인슐린 저항성 이해. 화면 전환 효과. 여러분,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당뇨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꼭 아셔야 하는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를 단순히 인슐린 부족으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인슐린 저항성이 더 큰 문제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로 배달하는 택배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상인의 경우 택배기사가 문 앞에 오면 세포가 문을 활짝 열어서 포도당을 잘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당뇨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택배기사가 아무리 와도 세포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혈액 속에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화면 그래프 비교. 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를 볼까요? 처음에는 정상인과 당뇨인 모두 혈당이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시간쯤 지나면 차이가 확 보입니다. 정상인은 인슐린이 세포에 잘 작용해서 혈당이 내려가는데 당뇨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세포가 인슐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는 건 혈당이 잘 내려가지 않아 몸속에 오래 머물게 되고 결국 합병증 위험까지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 속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론 2. 핵심 식품 6가지. 1. 마. 첫 번째 마입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혈당이 걱정되신다면 마를 드셔보세요. 옛날부터 산속의 장어라고 불릴 만큼 기력 회복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인데요. 특히 이 끈적끈적한 점액질 속에 들어있는 뮤신 성분이 포인트입니다. 위를 보호하고 단백질 흡수를 도와서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생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마 추출물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혈당을 정상으로 돌려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당뇨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손발, 저림 같은 말초신경 손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국내 연구에서도 마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제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도와서 혈당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는 갈아서 즙으로 드셔도 좋고 찜으로 먹거나 볶아서 드셔도 좋습니다. 2. 뽕나무. 두 번째, 뽕나무입니다. 화면 뽕잎 클로즈업. 뽕나무가 당뇨에 좋다더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단순히 누에만 키우는 나무가 아닙니다. 사실 뽕나무는 예로부터 잎과 열매인 오디, 줄기, 뿌리까지 모두 약재로 쓰였을 만큼 귀한 식물인데요. 중국 전통의학에서도 뽕잎을 당뇨 치료에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요즘은 그 효능이 여러 나라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뽕잎에는 DNJ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식사 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작동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에서는 이걸 잘게 쪼개서 포도당으로 바꾸고 흡수하게 됩니다. 이때 알파-글루코시다제라는 효소가 이 일을 돕는데요. 이 효소가 너무 활발하면 탄수화물이 빠르게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혈당이 확 올라가 버립니다. 이럴 때 뽕잎이 특별히 좋습니다. 뽕잎 속 DNJ가 이 효소의 활동을 살짝 눌러주면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덕분에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이 효과는 여러 연구로도 확인됐는데요. 일본 가나가와 연구소에서는 5년간의 연구 끝에 뽕잎 성분이 혈당 상승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혔고
미국 미네소타 대학 연구팀은 뽕잎 추출물이 식후 혈당을 최대 44%까지 낮췄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뽕나무 가지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인슐린이 제 역할을 잘하도록 도와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뽕잎은 살짝 데쳐서 나물로 드셔도 좋고 차로 끓여 마시거나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섭취해도 좋습니다. 열매인 오디는 생과일처럼 먹거나 잼, 주스로 드셔도 좋고요. 3. 청국장과 나토. 세 번째, 청국장과 나토입니다. 변비와 당뇨 관리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면 이 발효식품들을 즐겨보세요. 두 식품 모두 콩을 발효시켜 만든 건강식품이죠. 그만큼 연구 결과도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과 호서대학교가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는 청국장이 인슐린 분비를 늘려주고 그 기능을 더 잘하게 도와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혈당을 더 잘 잡아주도록 돕는다는 거죠. 특히 이런 효능은 제2형 당뇨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본의 대표 발효식품인 나토에는 나토키나제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당의 흡수를 천천히 해줘서 식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걸 막아줍니다. 화면 식탁 위 청국장과 나토. 매일 아침 밥상에 청국장이나 나토 한 숟가락씩만 올려도 큰 도움이 됩니다. 4. 오가피나무. 네 번째, 오가피나무입니다. 혈당도 높은데 기운까지 없다면 오가피나무를 주목하세요. 100가지 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오가피나무는 예로부터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기운도 북돋아주는 귀한 약재로 쓰여왔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이런 전통적인 효능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연구팀은 오가피나무의 대표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서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걸 확인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근육세포가 인슐린을 잘 받아들여 혈액 속 당을 에너지로 쓰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쓸데없이 쌓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오가피 추출물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오가피는 줄기와 뿌리를 다려서 차로 마시거나 요즘에는 분말이나 건강식품 형태로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하시고 평소 드시는 약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안전합니다. 5. 둥글레. 다섯 번째, 둥글레입니다. 구수한 둥글레차 좋아하시죠? 우리가 차로만 즐기던 이 둥글레가 사실은 옛날부터 인삼, 숙지황과 함께 3대 보약으로 꼽힐 만큼 귀한 약재였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한의학에서는 황정이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뿌리 줄기를 약재로 써서 기운을 북돋고 원기를 회복하는 자양강장제로 귀하게 쓰였습니다. 둥글레 속에는 사포닌, 다당류,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인슐린 분비를 도와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몸을 늙게 하는 걸 막아주는 항산화 효과도 있고 면역력은 올려주고 피로는 덜어주니 정말 든든한 보약인 거죠. 한의학에서는 폐를 촉촉하게 해서 기침을 가라앉히고 속도 편안하게 해주면서 떨어진 기력까지 보충해주는 보약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먹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차로 끓여서 마시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말린 뿌리를 약재로 달여 드셔도 좋습니다. 6. 추가 필수 식품들. 자, 지금까지 5가지 핵심 식품을 알아봤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꼭 챙겨 드시면 좋은 음식들을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금치, 케일, 상추 같은 녹색 채소입니다. 칼로리는 낮으면서도 비타민, 마그네슘, 철분이 풍부하고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또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다음은 아몬드나 치아씨드 같은 견과류와 씨앗입니다. 여기에는 마그네슘, 섬유질, 단백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간식으로 견과류를 몇 알 드시거나 요거트에 치아씨드를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생선도 빼놓을 수 없죠. 단백질은 혈당이 갑자기 확 오르는 걸 막아주는데 특히 연어나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당뇨 환자분들께 정말 좋은 성분입니다.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곡물입니다. 현미나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이 확 치솟지 않고 천천히 올라가게 해줘요.
아침에 밥이나 죽으로 드시면 하루를 차분하게 시작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본론 3 생활 습관. 자, 이제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간헐적 단식. 첫째, 저녁 식사 후 12시간은 물만 마시고 공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췌장이 쉴 수 있는 유일한 회복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저녁 7시에 식사했다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물만 마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췌장이 쉬면서 회복할 수 있고 인슐린 민감성도 개선됩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2. 하체 운동. 둘째, 걷기나 스쿼트처럼 하체를 움직이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세요. 근육은 혈당을 담아두는 큰 창고 같은 겁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하체를 움직여주면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여의치 않다면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스쿼트를 하루 20회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규칙적인 수면. 셋째, 매일 같은 시간에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당이 오르기 쉽기 때문에 숙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반대로 충분한 수면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줍니다. 밤 11시 전에 주무시는 걸 목표로 하시고 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4. 식사 순서. 넷째, 식사하실 때는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채소부터 드세요. 섬유질이 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면 혈당이 훨씬 안정적이에요. 이 순서만 지켜도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30% 덜 오릅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엄청납니다. 화면 식사 장면. 예를 들어볼까요? 샐러드나 나물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구운 생선이나 두부를 먹고 마지막에 밥을 먹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볼까요? 당뇨 관리의 핵심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화면 식품 6가지 빠른 복습. 오늘 소개해드린 6가지 핵심 식품. 마, 뽕나무, 청국장과 나토, 오가피, 둥글레, 그리고 녹색 채소, 견과류, 생선, 통곡물까지. 그리고 4가지 생활 습관. 간헐적 단식, 하체 운동, 규칙적인 수면, 식사 순서 지키기. 이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몸이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는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꼭 기억하세요.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시작하시고 혈당 수치 외에도 눈 검사, 신장 기능, 신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씩 실천한다면 분명 변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건강 정보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